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늦은 밤 여러분과 함께하는 카톡쇼 X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든든한 우리의 지식창고 석동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9년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탑 모델 이영진 양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복장이 오프닝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화사한 드레스를 지금 입고 오셨어요. 네. 시집가도 되겠고. 네. 아직까지 스캔들조차 없는 이영진. 아직도 없어요. 네. 이영진 양은 지금까지 차 몇 대 바꾸셨어요? 지금까지 한 4대, 5대 정도인 것 같은데요. 19년 동안 4대밖에 안 바꿨어요? 네, 많이 바꾸진 않았던 것 오래 같아요. 타는군요.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의리가 있잖아요. 한 번 타면. 저는 태어나서 무생물하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한낱 기계와 장비에 그럼요. 의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군요. 의리에 대는. 의리에 대한. 석동빈 기자는 차 고를 때 출력 토크를 보시죠. 성능보다는요, 그때 제 기분 상태, 취향,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몰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 모델을 선택한 편이고요. 뭔가 대단한 멋있다. 그런 거 같잖아요. 돈가스 먹으러 일본 가는 거. 약간 그 영준아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일본.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지역 유지의 자제분으로 지금 5대째 내려오고 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배우자를 고를 때 자동차 고르는 것만큼만 정성을 들이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런 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못했네요. 그러지 못했다. 슬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초반부터 우리 정말 오늘 저희가 승려에게 결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코너 체구는 작은데 싸움을 너무 잘하는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덩치 작은 마초들의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세상 남자들이 가진 두 가지 본능. 젠틀하거나 혹은 거칠거나.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남자의 안전 매력을 빼닮은 차. 아우디 S3입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왜 좋냐면 게스트 없이 혼자만 차를 타는 진짜 시승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그동안 정말 타보고 싶었던 오늘의 주인공은 아우디 S3입니다. 자, S자가 달리면 외관에서 완전히 티가 나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우디의 RS와 S 시리즈는 사이드미러에 은색이 들어가 있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시의 차가운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죠. 약간 때로는 싸가지가 없고 약간 때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제일 정확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달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달릴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타고 싶을 때 마음대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손에 잡힐 만한 스포츠 세단 S입니다.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는 컴팩트한 외모에 적절히 더해진 스포츠카의 감각. 이 정도 스펙이면 차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로망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달려봐야겠습니다. 2000cc 엔진에 300마력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0cc에 200마력도 괜찮은데 300마력을 냅니다. 물론 더 심한 차가 하나 있죠. 바로 벤츠의 45IM계. 다운사이징 되면서 출력은 높아지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이 정도 2000cc의 300마력 차는 좀 탈만한 가치가 있다. 몸집은 줄였지만 심장만큼은 강력합니다. TFSI 가솔린 엔진으로 파워풀한 가속력과 정숙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데요. 과연 실제 도로에서는 어떨까요?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설정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은 승차감 모드를 해놨습니다. 자, 이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는 승차감 모드를 바꾸면 스티어링 휠의 색이라든지 또 엔진의 반응까지 바꿔주기 때문에 한 대의 차로도 여러 대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맛을 즐기게 해주고 있죠. 도로 상태와 주행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드라이브 셀렉트. 한 대의 차로도 다양한 드라이빙 감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S3와 케미를 맞춰나가는 남궁현. 컴포트 모드로 세단의 편안한 승차감을 즐기며 도심 주행을 이어나가는데요. 그런데 핸들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좀 아우디가 너무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완전 옛날
차인데 스티어링이 되려니까 핸들링하는 기분은 약간 일본 차를 모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아쉬움도 잠시 S3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이래야죠. 네. 바로 이겁니다. 드디어 드러나는 S3의 본모습. 좋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모드라고 생각하시는 다이내믹 모드로 놓고 핸드쇼프도 움직이지 않고 자동 상태에서 다이나믹 모드로 속도를 높이자 S3의 흔들림 없는 주행 능력이 발휘됩니다. 아우디는 이 소리가 좀 나줘야 돼요. 이래야죠. 네. 바로 이겁니다. 과연 자동차 마니아 남궁현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이거는 근데 타보시지 않으면 좀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2000cc를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작은 체급의 격투기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특하네요. 2000cc가 이렇게 달려줄 수 있다니. 기초 체력 확인 후 본격 성능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1라운드 브레이크 테스트. 소위 아우디 매니아하면서 늘 불만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는 게 브랜드의 특성입니다. 밀린다고 해서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좀 늦게 잡히는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차 정면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서 저 바리케이트 전에 무조건 서야 됩니다. 자, 100km에서 급정거했을 때 과연 몇 미터를 가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시속 100km로 주행한 후 급제동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약 3m 간격으로 러버콘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총 33m 길이로 테스트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발선에 함께 선 남궁현과 S3. 어떻게 앉아도 셔츠 때문에 배가 나와 보이는데. 자, 출발하겠습니다. 3, 2, 1, 스타트! 신호와 함께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는 남궁현. 아하. 드디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과연 S3의 제동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결과는 약 33m. 가속으로 해서 100km를 만든 후에 제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받은 상태에서 쓴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제동력은 제가 알고 있는 아우디 중에서는 나름 괜찮다. 몸집이 비슷한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에도 밀리지 않는 결과인데요. 다음은 제로백 테스트. 가장 궁금해하시는 제로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을 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말이죠. 에어컨디셔너 좀 껐습니다. 출력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말이죠. 무지하게 덥네요. 됐으면 가겠습니다. 3, 2, 1, 스타트. 18, 57, 74, 81. 이래야죠. 네. 바로 이겁니다. 결과는 5.3초. 제로백 기록만 놓고 보면 콧대 높은 슈퍼카들과도 한 번쯤 겨뤄볼만 하겠는데요. 다양한 테스트 후 남궁현의 최종 평가 점수는요? S3의 최종 점수 7.4점입니다. 2000cc에 300마력 가까이 가는 것은 나와서 튜닝을 해도 몇백만 원이 듭니다. 순정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워런티 서비스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친구 차로 아우디 S3가 있으면 정말 좋겠네. 왜 친구 차인 거예요? 제가 사기에는 가격이 좀 세고요. 그리고 가족을 태울 수가 없는데 친구 차로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빌려서 타고 나가기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그럼 저 차의 단점은요? 단점, 가격. 저 얼마예요? 오로지 가격. 6,300만 원인가 뭐 그럴걸요? 네. 근데 저는 봤을 때 약간
고성능카 같지가 않고 작은 세단 같은 그거 느낌이어서 일반 세단의 고성능 형태예요. A3인지 알고. 아, 맞아. 맞아. 그게 좀 문제가 있겠네요. A3 같은. 근데 그게 장점도 될 수가 있고 단점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왕 스포츠 모드를 샀는데 좀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윙도 달려있고 차별이 나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오히려 티나지 않게 나름대로 고성능 차를 타는 그런 맛이 또 있거든요. 보통 그런 차들 보면 김병만 씨가 생각이 나요. 아, 그렇다. 작다고 할인. 맞아요, 맞아요. 무시하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맞아요. 김병만 씨 같은. 그런데 S3라든지 1M이라든지 A45, AMG 이런 차들을 타는 사람들은 그 돈이면 중고 벤츠 S클래스 사죠. 얼마 안 충분히 된 걸 사죠. 살 수 네. 있습니다. 그 차의 위풍당당함을 느끼면서 허세를 떨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차를 산다는 거는 그 정도로 드라이빙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한다는 증거죠. 그런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차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자한테 관심을 잘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차에 관심이 많으면 여자한테 관심 안 줘요?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한정이 있어요. 에이 무슨 관심 숙명의 법칙도 아니고 그런 게 그런 게 어딨어요. 있다니까요. 예. 저 걔 좋아하는데 남자도 좀- 없잖아요, 남자친구. 아이 일단은 이영진 씨를 모시고 나가서 첫인상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고 덩치 작은 마초들의 차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가죠. 저희가 스튜디오에 세 대를 준비했습니다. 컴팩트 세단 중에 최고의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차죠. S3가 293마력 또는 300마력이라고 하는데 비해서 같은 배기량으로 무려 360마력 정도가 나오는 차 아니겠습니까? 네. 벤츠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0cc 360마력 엔진을 만들면서 외계인을 한 명 납치해왔다. 네. 예전에 포르쉐에 납치됐던 그 외계인. 그 외계인이 탈출을 했는 네. 거죠. 과연 이 4기통 2000cc 엔진에서 이런 배기음이 나올 수가 있나? 네. 배기음 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렇죠. 오늘 동빈이 오빠가 여러분께 특별히 배기음을 한번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소리 예술이다. 뭔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같은 소리인 것 같아요. 자,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에 별로 이렇게 자극받지 않으시죠? 시끄럽죠. 정빈 오빠 시끄럽답니다. 단지 시끄럽답니다. 아니 근데 소리가 좀 무게감이 있어서 좀 시원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모플러 자체 설계를 아주 음악적으로 사람이 듣기 좋은 사운드로 승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나온 의미 이런 겁니다. 소리는 큰데 거슬리는 느낌은 없어요. 없죠. 심지어 아우디 그 55 TDI는 디젤인데 그 안에 배기구에다가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나게 가짜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또 그럴 일까지야. 그러니까 진짜라니까요, 이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런 소리가 나요, 디젤차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집요한 면이 있어서 이 차의 뒷자리는 어떤지 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뒷자리에 목숨 거냐고 하시는데 뒷자리 중요하거든요. 넓네요. 아, 그래요? 좋은데요? 지금 이게 너무 예, 많이 예. 당긴 거 아니고? 남아 돌아요. 그래도 아직도 남아 돕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아유 신고. 자, 제가 내부 그러면 예쁘다. 이렇게 남아 돕니다. 편한데요, 이 차. 생각보다 뒤가 놀라요. 의외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중요한 건 이제 감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운전대가 반이 스웨이드 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손 착용감이 되게 일단 좋다는 느낌이 들고 일단 시각적으로 이 레드 스티치가 이게 조명으로서 오면 제가 눈에 자극이 좀 있는 편인데 조명이 아니라 그냥 스티치로 있는 게 되게 멋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그렇게 보이고 지금 여기 뭐가 되게 많은 느낌이에요. 동그라미들이 많네요. 네, 또 여기 계기판도 그렇고 해서 뭔가 좀 집중하기는 힘든 느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시야가 조금 좁은 느낌이에요. 유리창도 작고 이것도 좀 좁게 느껴지고 그래서 네. 이게 속도는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운전할 때 조금 답답한 느낌은 들 수 갇힌 있을 것 듯한. 같아요. 네. 유리가 좁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넓으면 이게 그냥 세단 같잖아요. 맞아요. SUV 같고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90도로 올라갔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승차 공간을 아주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반면에 이런 차들은 바람이 부드럽게 타고 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각도가 완만하죠.
네, 이번엔 정말 라이벌이죠. BMW에. 지금 이영진 씨가 벌써 이 휠을 보고 녹용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정말 녹용 모양으로 되어 있는 휠을 가지고 있는. 휠이 되게 매력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 컬러가 네. 되게 뭔가 탁하지 않게 나온. 스포티지에도 이런 비슷한 색상이 있는데 이 색상이 BMW 1M의 대표 색상입니다. 고유색이군요. 벌써.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CF의 이런 색깔들이. 자,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오늘 매니큐어까지 지금 깔맞춤을 해가지고 왔어요. 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걸 해야 되죠. 뒤태. 이런 걸 해야 되죠. 뒤태. 그거죠. 아니, 이게 패션이래요, 이게. 요즘 트렌드랍니다. 근데 보기에는 좀 그냥 세단 같아 보이는 게 있어서 좀 부담감이 덜할 것 같긴 한데 근데 투도예요. 게다가 스틱이에요. 예? 스틱이에요. 오토매틱이 아니고. 동. 그리고 이 차는 지금 경쟁 모델들보다 배기량이 높습니다. 3000cc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2000cc가 아니군요. 네, 이 차는 3000cc고요. 범퍼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안에 브레이크도 시키면서 이렇게 밖으로 공기가 빠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그냥 디자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제로. 다 작동할 수 있도록 에어홀 같은 것들도 뚫려 있고요. 정말 남자들을 위한 차 같이 돼 있으니까 미리 감안하고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얘기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그냥 정말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준 내부 디자인 같은 느낌이에요. 끌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영진 씨 입장에서? 거울도 작아. 어디 잡고. 기어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남자끼리만 둘이 한번 타봤습니다. 예, 상당히 불편한 시간인데요. 네, 그러네요. 이 협소한 공간에서 남자 둘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불편하고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도 막 드네요. 정말 이 단순하게 수동 변속기, 이 기계적인 착착거리는 그 맛. 이 카레이서의 손놀림 좀 보세요. 그리고 착착착. 쇼 시프트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짧죠? 짧게도 충분히 변속이 가능하도록 이게 트랙에서 이게 짧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다이나믹하게 몰 수 있고요. 탔을 때 뭔가 집중해서. hum신 그냥 남자 냄새가 날 것 같은 그 머스크 향 같은 게 네. 펑 나오면서 우리 한번 시동 한번 배기음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오, 이 차는 좀 다르다. 오, 확실히 달라요. 배기음이 6기통이다 보니까 달라요. 네. 중량감이 있죠. 네. 오, 오, 아우, 힘이 그냥, 네. 있어. 뒤에서 하는 게. 뼈에 막 이 자체에 막 이 힘이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군요. 아, 나 여기 있어 이런 느낌 그렇죠? 정말 단란 계기판에 M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네. 고장날 게 없어. 네. 네, 오늘 의외로 생뚱맞은 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본래 시로코 R이 있어요. 네. 근데 시승차가 없어서 아, 어쩔 수 없이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디젤에 그냥 R도 아니고 R 라인 왔습니다. R이랑 R 라인이랑 많이 달라요? 이게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음악제 행사에 나훈아 선생님이 섭외가 안 돼서 노훈아 선생님이 나온 거죠. 네, 그 정도의 차이가 큽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차에 대해서는 패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색상. 색상 예뻐요. 이게 이뻐요? 난 보라색 차는 도대체 뭘 알아요, 컬러는. 보면 볼수록 끌리는. 보면 볼수록 싫어요. 왜 이래? 아니 차에 왜 굳이 이런 보라색을 씌우냐고요. 그럼 저 색은 왜 씌워야 돼요, 차에? 색 씌우는데 뭐 이유 있나? 어울리잖아요. 얘도 예뻐요. 왠지 저거는 그 황토 색깔 다 자연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황토방도 아니고 무슨. 찜질방 지금 찜질방 컬러 대 보라색. 네. 사수정 컬러 어쨌든 갖고 좋구만.
어쨌든 마음에 안 듭니다. 아, 마음에 안 든다, 든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취향은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각자 좋아하는 색을 찾기로 그렇게 합의를 합시다. 네. 저는 태어나서 출연자끼리 합의하는 장면을 지금 처음 봤어요. 네. 실내 감성 볼까요? 자, 오! 예쁘다. 아까 탔던 원엠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심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오히려 이 정도는 심플하네 정도라고. 완전히 갈리네. 네, 완전히 갈려요, 지금. 저는 심플하다 정도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게 심심하지가 않은 게 재질들을 좀 여러 가지를 쓴 거예요. 이거와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뭐 이런 무광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뭐가 없는 편인데도 오히려 심플하다는 느낌이. 그렇구나. 이렇게 다르네요. 보는 측면 따라서. 그러네요. 이거 좀 신기하다. 네, 그리고 거기 컵홀더에 꽂아놓은 컵의 크기에 따라 그건 밀면 그러네요. 그 앞으로, 네. 사이즈도 조금 조절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밀어놓기. 대단히 실용적이죠? 네.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세요. 석동빈 기자는 단지 보라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차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영진 씨는 실내 포함해서 오히려 원M보다는 이 차가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고성능 컴팩트 차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격이 제일 낮거든요.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한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1,500만 원 정도 싸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 굳이 유명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지 못한 S3까지 4대의 차를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우리 3명의 MC가 자기라면 이 중에서 자신은 이 차를 한 대 딱 고르겠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그 이유를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 석동빈 기자께서는 뭐 묻지도 않아도 원엠을 고르실 것 같네요. 저는 A45 AMG에 원엠에 들어간 엔진을 옮겨 달아가지고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이영진 양은 뭐 또 역시 시로코입니까? 네, 뭔가 안에 내부도 그렇고 뭔가 가격 대비 가장 합리적인 차인 느낌이 들어서 성실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군요. 저라면 저는 역시 이번 주에 시승했던 S3를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앉아서 다시 회상을 해보니까 좀 S3가 약간 좀 기특한 맛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이렇게 좀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이 컴팩트카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컴팩트 세단이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쿠페는 거기 세단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문이 두 짝이고. 그럼요. 예. 네. 세단이라는 거는 문이 네 짝이고 트렁크가 따로 구분이 돼 있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소나타 같은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세단이라고. 패치백이 아닌 차여야 되니까 오늘 시로코는 어떻게 보면 컴팩트 세단은 아니고 그냥 컴팩트 카로 저희가 지칭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된 두 번째 코너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지 이영진 씨의 복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로맨틱한 결혼식. 생애 가장 특별한 날인 만큼 특별한 웨딩카를 꿈꾸는데 영국 왕실의 차부터 명품 소재 클래식카, 초호화 고급 세단까지 스타들 역시 특별한 웨딩카를 이용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웨딩카는 무엇일까? 네, 중소형 차가 좋아요. 트럭이나 경기. 리무진인데? 홈카요. 각자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웨딩카들 속에서 이색적인 웨딩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인생의 새 출발을 알리는 웨딩카에 대한 모든 것 지금 공개한다.
유난히 많은 결혼식이 올려지는 5월, 6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난주 가장 절친이었던 장윤주 씨 결혼하셨고 최근에 그 너무 한숨이 아니 코너 오프닝 하는데 한숨을 쉬세요 옆에서.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근데 마지막 남은 동기가 가버리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좀 의지가 되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는 시집 안 가?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윤주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뭔가 마지막 입새가 떠난 느낌이 드네요. 혼자 남으셨군요. 동기 중에선 그렇죠. 동기 중에서. 이영진 씨는 우리가 언제쯤 결혼식장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네. 더 이상 여기도 얘기했다가 오늘 후반부가 안 갈 것 같고, 결혼식이 되면 남자들이 해결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웨딩카 섭외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다급해진 신랑들이 친구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연희야, 네 차가 세단 중에 긴 거니까 그거 하루만 빌려줘라고 하는데 그거를 빌려주지 않으면 우정의 금이거고요. 빌려주자니 제가 불편해지고요. 해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었는데 석동빈 기자는 그 웨딩카 관련해서 무슨 곤란을 겪거나 이런 아주 곤란을 많이 겪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담당하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 시승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기자들을 비롯해서 친구들이 야 이번에 고급 수입차 한번 웨딩카로 타보자. 너 맨날 타고 다니던데 나 한번 빌려주면 안 되냐 해서 지금까지 웨딩카를 섭외해 준 게 수십 대 정도 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는 좀 저한테 섭외를 안 해주셨으면 네. 좋습니다. 라스트. 저까지는 해야죠. 자, 이거 중요한 약속이니까, 자, 중요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석동빈 기자는 웨딩카 섭외 절대로 응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영진 씨의 경우만, 네, 우리가 라스트 한번- 오더로 받아들일게요. 라스트 오더. 멋있다. 라스트 오더 되게 멋있는데요. 결혼식 준비에 있어서 남녀의 생각과 선택 기준이 많이 다른 것처럼, 웨딩카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다른데, 앙케이트 결과조사 여성분들은 그래도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 최고급은 아니어도 뭔가 좀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결혼식 참여해서 보신 웨딩카 중에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차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전 사실 제가 결혼식을 가서 웨딩카까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되게 시끄럽게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면 깡통이 따그락. 닥닥닥닥닥닥닥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 보면 저는 리무진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리무진. 네. 최근에는 그게 불법이 돼서 결혼식장 밖에 나와서는 다 뛰고 주행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과거에 그 스피드 페스티벌이라고 클릭이랑 세라토 나오는 그 레이싱이 있었는데 거기 레이서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레이싱카 클릭 조그마한 차 있죠. 네. 그 차와 주변 경기용차들이 같이 엔트리 넘버가 쫙 나붙어 있고 거기 데칼들, 업체 데칼들 네. 쫙 붙어 있는 한 수십 대가 같이 쫙 움직이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장관이었겠네요. 재밌었어요. 신부는 불편했겠네요. 그렇지.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웨딩카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타죠? 결혼식 날 되면 웨딩카를? 우선 뭐 샵을 갈 거고요. 샵을 가고. 샵에서 이제 식장으로 이동을 할 거고 거기서 이제 뭐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 그러면 결혼식 전에도 신부는 오래 타야 되네요. 그래서 다들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나 보죠? 단순히 오래 탄다는 이유뿐은 아니고요. 짐이 일단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그 드레스가요. 제가 이제 웨딩 촬영 때문에 사실 웨딩 드레스만 한 2만 번은 입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꽉 조여요. 그리고 뭐 가슴 크기와 상관없이 패드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되게 답답한 의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쪼이고 답답한데 자세마저 불편하고 이 좁은 차를 타게 되면 그 좋은 날 인상만 쓰게 되는 거죠. 일단 버켓 시트가 있는 차는 불합격이네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스포츠카들은 대부분 아주 몸 사이즈가 꽉 맞는 버켓 시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앉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 허례허식 때문에 웨딩카를 좋게 빌린다고 남자들은 생각하는데, 그런 면보다는 신부의 편의성이라는 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이 끝난 다음에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을 가야 된다면 또 그 짐도 트렁크도 실어야 그렇죠. 된다. 오늘 그래서
웨딩카에 대한 좀 독특한 시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현재 웨딩카 중에 인기 있는 차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께 드리고요. 두 번째가 참 재밌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정말 딱 한번 타보고 싶은 웨딩카. 여기서 의외의 차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현재 렌트되고 있는 웨딩카 가운데 1위는 역시 리무진이네요. 평소 구하기 힘든 리무진이야말로 이 결혼식의 분위기에 한껏 맞기 때문에 하루 렌탈료는 평균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사 포함해서. 네. 그런데 요즘 보면 스타크래프트 밴이라고 이제 대명사처럼 이야기하는 대형 밴드들 있잖아요. 네. 미국산 밴드들. 그게 이영진 씨가 말하는 가장 적절한 웨딩카 같네요. 그렇네요. 공간도 넓고 서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스타크래프트 밴은 연예인 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분도 좀 뭔가 정말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이런 기분 느낄 수 있죠. 자,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하루에 40만 원입니다. 앞서 리무진은 50만 원, 40만 원인데 최근 들어서 그 밴형 차량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장인 장모님도 탈 수 있고 그리고 드레스를 대여하게 되면 우리 실장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옆에 따로 이모님. 이모님, 저희 드레스 잘했죠? 용도가 잘못됐구나. 제가 조사한 데는 지금 실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다 그러고 최근에는 또 정말 이상한 특별한 트렌드예요. 일반 세단 벤츠 E클래스와 아우디 A6가 그렇게 결혼식에 렌트로 많이 나간다. 불편할 텐데. 너무 또 평범한차인데. 글쎄 말이에요. 이게 무슨 S클래스나 A8이나 7 시리즈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뭐 한 100만 원 정도면 벤틀리 같은 고급 외제차도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직장인, 일반인 351분께 내가 선택하고 싶은 난 정말 이 차 한번 웨딩카로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차를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이 결과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5위는 의외로 폭스바겐 뉴 비틀이 선정됐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 뽑은 분들은 결혼에 대한 이미지도 그런 걸 거예요. 야외 결혼식 막 이렇게 막 꽃 막 꽃 치장돼 있고 그래서 있고. 우리 다녀올게 이러면서 탈 것 같은데 드레스 이모님 어디 타냐고. 이모님 어디 타실 거냐면. 뒷자리가 또 뒷자리가 있긴 굉장히 하지만. 좁죠. 이모님도 짐이 있잖아요. 신부 짐. 신부 원래 입었던 옷. 신발까지. 그런 거 놓고 이모님 타시고 신혼여행 간다고 이거 타면 이모님도 짜증나고. 신랑도 힘들고 신부도 힘들고. 오늘 정말 요리조리 극과 극. 4위를 보시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4위. 꿈의 웨딩카 톱5 중에 4위는 페라리 FF가 뽑혔습니다. 이제 정말 그냥 막 던지는 막 던지고 있어요. 저 그 얘기하려고. 마구 던져. 그냥 어쨌든 뭐 타고나 보자. 가격은 4억 6천만 원. 네. 스포츠카인데 작년에 결혼한 골프 여제 박인미 선수가 실제 웨딩카로 타서 화제가 되었는데 페라리에서 후원한 차였습니다. 네. 그때 웨딩 때만 제공을 한 게 아니라 평소에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제공을 했는데 본인보다는 그 가족들이 열심히 타고 다닌다는 얘기를 와. 뭐 그렇게 평소에도 타라고 준다면야 뭐 감사히 받겠으나 이 차가 웨딩카가 되면 이제 이모님. 지금 우리 이모님이 우리 얼마나 이모-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우리 남자들은 몰랐어요. 이모님의 그 소중함을. 이모님 없으면 결혼 못해요. 이렇게 식장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이모님이 드레스 다 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보시는 분이. 이모님의 시야는 드레스 잘하게만 있어요. 신부가 밟히지 않도록. 네. 오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웨딩의 꽃은 이모님이라는 거. 자, 비현실적이지만 우리가 꿈에서라도 꼭 이 차는 타보고 싶다. 3위 알아보겠습니다. 꿈의 웨딩카 3위입니다. 짜잔! 벤틀리 뮬산이라는 차인데요. 이 뮬산이라는 차는 뭐 겉보기에는 슬쩍 보면 거의 롤스로이스 같이 생겼네요. 벤틀리에서 아주 하이 레벨에 있는 차고요. 롤스로이스와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차로 볼 수 있죠. 사실 벤틀리 자체가 한때는 롤스로이스와 같은 회사에 소속돼서 엔진도 같이 공유해서 쓰고 했었어요. 네. 차값은 참고로 5억 1,8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대박의 꿈의 웨딩카 2위를 보겠습니다. 2위는 롤스로이스
팬텀입니다. 뭐 안 나올 리가 없죠, 이 차가. 결국 나왔네요.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가격이 일단 6억 3,300만 원부터 7억 4,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우아한 신부에게 어울릴 것 같아요. 우아한 신부에게. 상위 1% 결혼식에 실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윌리엄 왕자하고 결혼했던 케이트 미들튼 같은 경우에 그 의전용 차로 뭐 거기도 이모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왕시대 이모님. 와, 오늘 이거 재밌는데요. 예. 설문조사가 이 극으로 치달수록 여러분께서는 에이 뭐 결국은 처음엔 좀 특이하더니 가면 갈수록 좋은 차 하실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롤스로이스보다 더 좋은 차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1위는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차가 1위입니다. 꿈의 웨딩카 탑5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 의외의 1위, 생뚱맞은 1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R8이 어떻게 웨딩카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웨딩카를 뽑은 게 아니라 평소에 타고 싶은 차를 뽑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말이 맞겠네요. 네. 네. R8 보신 적 있죠? 전 영화에서 봐가지고 그 아이언맨 2 이게 영화가 망친 것 같아요. 아이언맨.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이미지가 여자들 요즘 많이 환호하죠, 그렇죠? 네. 어떠세요?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유머러스하고. 있고. 일단 아이언맨의 매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유머를 잃게 만들 수 있어요, 신부가.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꿈의 웨딩카 R8을 스튜디오에 저희가 빌려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차의 성능이 아닙니다. 웨딩카로서 과연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8 과연 웨딩카로 꿈의 차인가 아닌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모 역할을 하고요. 우리 신부 역할에는 이영지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벌써 반짝 끼고. 아니 그리고 이모님 사이즈에 딱이세요. 원래 이모님들이 이렇게 눈에 너무 두드러지거나 이러면 안 돼서 약간 좀 키가 작으시고 좀 짙은 계열의 옷을 많이 입으시고 조금 환하긴 한데 그래도 사이즈는 딱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승차부터 아주 기본 개념부터 가보겠습니다. 과연 R8 승차 포지션이 과연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일단 탑승하겠습니다. 탑승. 자, 또 문을 열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지금 자리를 보고 거의 충격을 받았어요. 들어갈 자리를 보고 이렇게 좁을 수가 이런 분위기. 아니, 좁은 것도 좁은 거고 보통 신부들은 웨딩드레스 때문에 굽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안 잡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실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신부 머리를 숙이게. 이모님 뭐야? 이거 봐. 이거 어디 쓴 거예요? 티아라요, 이거. 참.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장식물이 떨어질 정도로 네. 문 닫아볼게요, 일단. 아직. 저는 신부가 이런 소리 내는 거 처음 들어봐요. 자, 제대로 앉아보세요, 한번. 손잡고 뜯어. 이게 선장 다요? 머리가? 네.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잠깐, 나 목을 풀려면. 목을 안 풀려면 뚜껑을 열어야죠.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컨버터블 스파이더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는 차 밖으로 머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영진 씨는 일반인 키입니다. 저희가 작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문제는 말이죠. 신혼여행 가서 필요한 도구, 트렁크를 최소한 2개라고 해도 과연 그럼 이 차에다 어디에 넣을 것인가가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딱 봐서 벌써 엔진이 뒤에 있는 걸 봐서는 앞쪽에 트렁크가 있을 것 같은데 트렁크 크기가 얼마나인지 신랑님 트렁크를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트렁크의 전부입니다.
아니 근데 저게 말이 트렁크지. 신발 하나만 담아도 이거 하나는 다 차. 사실 신혼여행도 부족하죠. 만약에 억지로 놨다고 쳤을 때 어떤 안 문제가 들어갈 생기냐면 예를 들면 뒤에 트렁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짓들이 있죠. 끈으로 묶어서 내립니다. 근데 이 차는 말이죠. 끈으로 묶어서 내리면 앞이 안 보입니다. 테이프로 어떻게 붙여가지고. 공간 감각이 웨딩인데 테이프. 꽃단장으로 테이프로 묶으면 되잖아. 이영주 씨는 정상적인 키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보여요? 잠깐만요. 아, 이 틈으로 보니까 차체 사이 이 부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아래 길 아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웨딩카로 쓰기에는 최악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웨딩카로 쓰려면 보통 신혼여행 한 3박 4일, 뭐 4박 5일 가잖아요. 1박 2일만 가는 걸로. 그러면 슈트케이스 하나로만. 자, 그럼 하나만 넣었다고 치고요. 하나는 다치겠죠? 말이 안 되죠. 세면도구만 챙겨도 다쳤다. 속옷만 그럼 웨딩 입고 다녀요? 자, 화내지 마시고요. 중요한 걸 하나 우리가 빼먹었습니다. 웨딩카는 신혼여행 갈 때만 타는 게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이모님 타셔야죠. 자, 과연 이모가 여기 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딩카는 신혼여행 갈 때만 타는 게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이모님 타셔야죠. 자, 과연 이모가 여기 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연 여기에 이모님이 제가 굉장히 작은 태국 때문에 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아니 이거 이게 열고 운전이 가는데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해요. 왜냐? 이 사이로 제가 이렇게 앉으면 뻔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앉으면 앞에서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자, 근데 이겁니다. 그 자리가 더 편할 것 R8 같아요.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여기보다. 편해. 이모님까지 태울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자, 제가 한번 움직여볼게요. 네, 움직여지나 또 한번 봅시다. 움직여보세요. 자, 앞뒤로 서행해 주세요. 충분히. 네. 좋네. 이건 보통 컨버터블이 아닌데요, 이게. 아우 이모님 뭐? 아우 이거 봐. 조금 더 내려가는. 네, 이제 자동차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저렴한 값에 스포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차라고 하는데 저렴한 스포츠카라는 말이 이 차에 어울립니까? 이 차의 가격이 2억 3천 정도 하니까 보통 집값 아닌가요? 2억 3천이면? 그럴 수 있죠. 저렴은 도저히 안 어울리는데 사실 이 차와 거의 같은 셰시와 엔진을 가진 차가 람보르기니, 옛날엔 가야르도, 지금은 우라칸이라는 차입니다. 그 차는 보통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하니까 절반 조금 넘는 가격으로 값에 즐기는. 네. 그 차의 성능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그러면 엔진도 같고 구동계도 같고 성능도 비슷한가요? 거의 다 비슷한데 일부러 조금씩 다 다운을 시켜놨어요. 사실상 80에서 90% 정도 같은 차고 그 엔진 성능도 람보르기니보다는 살짝 못하게. 일부러 살짝 낮춰놓은 네. 차. 충분히 슈퍼스포츠카의 자격에 들만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는 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차의 기본 차체 골격,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기본 골격을 성인 3명이서 들 수 있습니다. 210kg밖에 안 합니다. 210kg밖에 안 나간다고요? 네, 이만기 씨 같은 분들이 오면 2명이서도 두 명이서도 충분히 씁니다. 수 있죠. 대단히 가벼운 차군요. 네. 제가 항상 집요하게 뒷자리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 차는 뒷자리가 없어서 오늘 트렁크를 대신 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트렁크는 생각보다 탈만했으나 절대로 주행 중에는 트렁크에 사람 태워서는 안 됩니다. R8 과연 꿈의 웨딩카인가? 저희가 증명을 해본 결과 마치 저 차를 웨딩카로 쓰겠다는 것은 애완용 강아지로 도사견을 키우겠다는 그런 결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영진님의 소감, R8을 웨딩카로 사용해본 결과 이렇더라. 오늘 결론을 한번 내주시죠. 아마 제가 안 타보고 그냥 이렇게 봤으면 귀엽네, 예쁘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 불편하다.
웨딩으로는 가장 안 좋은 차 순위에 꼽혀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자 평생의 추억으로 남기에 결혼식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웨딩카를 고를 때 있어서 우리 남자들이 그동안 정말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은 웨딩 드레스 대여업체에 계신 이모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고, 그 존재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빛나는 여자 MC 이영진님께서 이모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매회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상식을 드리고 떠나는 카톡쇼 X, 오늘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요. MC의 꽃은 클로징이라고 하죠. 이영진 씨가 오늘은 클로징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영진 씨의 클로징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웨딩이었잖아요. 반치 씨 아이돌 이영진에게 빨리 대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카톡쇼 X.